자, 우리는 흔히 국민들 정부가 어떤 사태의 실체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착각하죠. 언론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업무 이론, 가짜 뉴스 등을 통합해서 자기가 진실을 거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대장동 사태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대장동에서 적어도 지금 1조의 수익이 지금 김만배 일당에게 남았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뒷돈 시드마니를 댄 사람, 그리고 자기들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왜? 대장동을 진행할 때 이재명이는 야당의 일개 기초단체 시장에 불과했으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실세들한테 끈을 댈 필요도 있었겠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일당들이 진짜로 또 이 굵은 뇌물 몸통이 있지 않겠어요? 대장동 일당이 뭐라고 그깟 애들 삼류 신문사 직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삼류 부동산 변호사, 그리고 무슨 삼류 회계사, 그 아들이 뭐라고, 예? 그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겠습니까? 거기에는 뭔가 피드백 되는 킥백, 되돌려주는 몸통이 있었죠. 그 몸통이 지금 8억이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8억이 김용희한테 돌아간 부분, 이 부분을 남욱, 정민용, 유동규가 시인하는데 김용 혼자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정민용은 정확히 7억 4천만 원이다. 유동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유동규는 추가 자금을 요구했는데 대장동이 문제가 돼서 안 건너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억을 폭로한 유동규는 지금 경찰서에서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사를 타는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열쇠는 김용희 입이다. 그래서 김용희가 지금 유원홀딩스에서 유동규 등으로부터 이 8억을 받아서 그 중에 6억을 이재명 선거에 썼다. 이게 결론입니까? 그거 넣으면 수사 끝이에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는요, 김용 정진상에게 1억 5천만 원이 2014년에 갔어요. 이번에 8억하고는 다르게 대장동 분양 대행사가 그걸 미리 줬다. 자, 그래서 유동규 남욱의 진술이 있었고, 남이 12억을 받은 뒤 유가 일부를 전달했다. 자, 이 이야기도 있고, 당시 이재명이의 선거가 성남시장 재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측으로 1억 5천이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거 이제 김용 전진상이 갖고 갔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정영학 남욱이 4차례에 걸쳐서 55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최소한 이 3명이 김만배, 정영학, 남욱이 각각 1,000억 이상 챙겼을 거라고 보는데 1,000억도 훨씬 더 챙겼겠죠. 그런데 비자금 55억 조성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을 좀 바보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그 아침에 한 칼럼 언론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요.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 자금은 이래가지고 지금 대장동 관련 공소장에는 유동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 대장동 3인방 부동산 업자와 호행호재하며 뇌물을 받고 사업권을 넘긴 개인 비리 사건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 결정권자인 윗선은 실종됐다. 5,906가구를 분양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남에서 마지막 큰 부동산 아파트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자, 이걸 인허가 해준 성남시장이 고작 이 3명과 지척금 벌어먹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9월 20일 수사 첫날부터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이 일주일 만에 죽은 사람을 찾아내서 망신을 당했고, 자, 검찰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부분에 동조했다가 망신당했지요. 성남시청은 보름이 지난 뒤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시장실하고 비서실은 또 그로부터 23일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팀은 증거 대신에 사건 관계자의 입을 쫓았다. 그래서 정영학의 녹취록이 마치 이 사건 처리 방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녹취록의 일부는 조작된 것이다. 사전에 방향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핵심 피해자들이 윗선을 함구하자 수사는 멈췄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의 경우 유한기, 김문기 등이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한 뒤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에게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그러다 보니 윗선 없는 대장동 재판도 1년간 시장님 지침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피고인들의 항변 속에서 헛바퀴를 돌았다. 대장동은 업자 몇몇이 개인 투자금 거의 한 푼도 안 넣고 택지 개발 이익 배당으로 4,040억, 택지 개발로만.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2,300억. 이건 최소고요. 이게 지금 아파트 개발 수익 사업이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최소 미니멈으로 보더라도 6,300억이 넘는 그런 단군 이래 최대 투기 사업이다. 이 중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챙긴 이익만 각각 1,000억이 넘는다. 돈 받은 자 범인이라는 이재명의 주장대로면 대장동은 수상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쫓았어야 된다. 이 기자가 어제 제가 말하는 걸 들었나, 어제 어떻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특수수사의 전범이라는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돌파구 역시 남기준 당시 중수 1과장이 명동 사스채 시장에 유통된 삼성 채권을 찾아내면서 마련됐다. 그때 안대희가 중수 부장일 때죠. 이달 들어 민주당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 김용한테 간 걸 찾아낸 것도 지난 7월 구성된 2기 수사팀이 유동규 본부장의 입을 열어서가 아니다. 1,010억을 배당받은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임은 이모 씨가 매번 돈을 전달한 일시와 장소, 액수를 기록한 메모장 등 증거를 확보한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실패한 대장동 수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번 경선 자금은 물론 대장동 이익금 사용처 전부를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잡다하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유동규가 마치 이재명에게 앙심을 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듯이 하지만 이것도 또 유동규 입만 쫓아가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하게 의심하는 것은 이 김용의 8억과 잡다한 매듭 더 튀어나오고 그 선에서 지금 이재명 측근이 대선에 썼을 거다라는 생태로 그냥 기소하고 또 이재명도 같이 기소하고 재판에서는 그 이재명 측근들이 그 뭐 안 받았다 내지 내가 썼다라고 개인적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재명이 이 큰 대장동 사건에서 처벌이 쉬워지지 않는다. 즉 이재명이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성남FC나 또 대선 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부분 등이 얽혀 있어 이재명에게 벌금이 선고되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뭐 벌금을 맞고 집유 정도 받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진정으로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을 처벌하는 것은 큰 뇌물의 몸통을 밝혀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 묻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대리인격으로 사실상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회장님 격 아닙니까? 근데 김만배는 전혀 수사에 등장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김만배 지분이 1,500억 플러스 알파로 제일 큰데 지금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최근에 언론지상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등장하는 거 봤어요? 자, 남욱이나 정영학이가 유동규나 김용, 정진상 측으로 뭔가 줬다면 그것도 김만배의 지시로 줬을 거고 그 분배나 이런 것들은 다 김만배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만배는 법조통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오래 알았고 대장동에 박영수라든 이런 그 사람도 대장동에 지금 거론이 많이 됐고 그의 인척도 거론됐고 50억 클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곽상도도 또 법조팀 부분 등으로 끌어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고
김만배는 검찰, 법원 이런 데 출입하던 전문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시 야당, 박근혜 때 야당의 일개 기초단체장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뭘 끌어들여 가지고 컨소시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컨소시움에 뭐 하나은행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은행들이 또 자금을 대고, 또 무슨 뭐 재벌 관련해서 돈도 또 처음에 시드마니로 들어오고 연예인 돈도 들어오고, 이렇게 꾸리는 과정에서 어쨌든 도움이 필요했을 거다. 다양한 행태예요. 당시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사람 7세들까지도 필요했을 거다. 자, 그리고 김만배가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을 구성해낸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직접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재명이가 원래 대장동 해먹으려고 하던 업자 정영학, 남욱 등과 타협을 한 부분인데, 자기 쪽에 사람이 이걸 하는 걸 봐야지 그들한테 맡겨놓기도 어려웠을 거라 봐요.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두루두루 로비의 최적임인 법조 출입 한 수십 년 된 김만배가 등장이 됐고, 자, 그래서 거기에 또 쌍방울로도 지금 이 돈이 연관됐지 않습니까? 박영수의 인척이라는 사람의 돈, 그리고 쌍방울의 전환사채, 돈이 그 쌍방울 통해서 돌고 돌았어요. 그 박영수 인척이라는 토목업자인가 있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화영 보좌관도 지금 천화동인 1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쌍방울이 지금 이 사건의 대장동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정황으로 나왔어요. 이화영이 보좌관이 천화동인의 이 펀드 주인으로 지금 등장도 했어요, 초반에. 그러면 지금 다른 쌍방울 수사에서 이화영이가 얼마나 지금 이재명의 대북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이화영 보좌관이 천하동인의 1호로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이 나중에 선거법 위반 사건, 형 관련해서 또 문제 등을 법적인 문제를 푸는데 김만배가 역할을 충분히 했던 정황도 나오지 않아요? 결국 김만배, 박영수, 쌍방울, 곽상도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연루되어서 거론이 되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재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개 기초 야당 시장이라서 여야에 넘나드는 해결사 역할은 김만배가 수행했을 거라고 봐요. 자, 김만배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쌍방울의 부회장이란 자가 오토바이 타고 와서 김만배 태워갔잖아요. 이하영 보좌관이 천하동인 1호에 개입된 것을 보면 쌍방울의 돈 세탁, 그리고 일부가 북한으로 건너간 거, 이게 대장동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이 최소한 넘을 걸로 보이는 대장동의 지금 뇌물 몸통 수익이 수사 1년 동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넌센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이거 중앙일보 사회 1팀장이 지금 쓴 실패한 대장동 수사 대선 자금은 해가지고 몸통 뇌물이 어디 갔냐라는 제 말을 완화해서 기사를 쓴 거죠. 그래서 대장동 일당 3인방과 나머지 지금 돈 흐름을 조사하면 돈 행방이 누구에게 갔는지 나올 건데, 김용이 6억 가지고 이재명 선거에 사용됐냐만 지금 집중하는 것은 사기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재명에게 형을 줄여주고, 이재명의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된 죄의 크기를 줄여주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표 사퇴하고 의원직 사퇴하는 선에서 불구속 기소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대장동 수사의 향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까? 이거요, 짜고 하는 수사 될 수 있어요. 김만배는 어디 가고, 예? 쌍방울과 관련성은 어디 가고, 박영수는 어디 가고. 박영수 관련해서요,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뭡니까? 가짜 수산업사 포러스 사건도 그 박영수 관련해서 돈을 받았니 하는 것도 나중에 가짜라고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영수만 관련되면 수사가 다 허지부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장동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김용이 고작 6억 행방 가지고 이재명이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묻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결말이 좀 나와 있는 게 아니냐.
결국 대장동은 적당히 이재명이 정계 은퇴시키는 수준에서 끝내는데 목표고 나머지 그 진실은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 안 맞추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끊는다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검찰들요 책임져야 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